시청자분들하고 네.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및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송아 작가입니다. 또 저의 개인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게 되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번 제 주제와 딱 맞는 꽃을 선물 받았네요. 어떻게 제 공간과 어울리나요? 지금부터 조금 재밌는 토크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또 특별한 날이라서 이 시간이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성아 작가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사람, 좋은 분 주변에는 또 좋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좋은 기운이 있는데 오늘 우리 윤성아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를 해드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이 바로 윤성아 작가님의 생일입니다. 아, 좋습니다. 5월 20일 날. 두 번째는 뭘까요? 호구 갤러리에서 드디어 오늘 오프닝. 바로 그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윤송아 작가님이 나오신 영화죠. 진범. 그 진범이 넷플릭스 한국 영화 부분 인기 1위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스릴러 명작이죠. 저도 아주 윤송아 작가님의 연기력에 감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송아 작가님께 간단하게 이제 질문 좀 드릴 텐데, 화가로서 또 배우로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내려놓고 이야기할게요. 질문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제가 사실은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배우를 먼저 시작을 했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화가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하고 싶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걷기도 전부터 이제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림을 그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지를 집안 전체에 이렇게 붙여주면 제가 하루 종일 집안 전체의 그림을 다 그렸어요. 빼곡히.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엄마가 전지로 전체를 다 도배를 해놔요. 그럼 또다시 그림 전체를 다 이렇게 도배하고 그러면서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냥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게. 매일 그림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기록을 그림으로 남기고 일기를 그림으로 쓰고 그림이 그래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일기장이자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부터 슬슬 전시를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화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 미대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미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홍대 서양학과 입학을 하고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홍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앞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 때는 이제 배우 신민아 씨나 배두나 씨나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때는 일반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델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재밌겠는데 알바 삼아 예쁜 사진도 찍고 그래서 한번 하게 되었는데 여러 잡지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화장품 모델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찍었던 광고 중에 이제 월드콘이라고 아이스크림 광고가 있는데 교복 입고 삐삐머리하고 이제 그 춤추던 아이가 바로 저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연기의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웠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좋고 나는 그림을 평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라는 걸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 제가 본명이 민지선인데 그래서 윤송아라는 가명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는 민지선, 방송은 윤송아.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 화가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윤송아로 통합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멀티테이너로 아트테이너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긴 이야기였네요. 인생 이야기를 했네요.
이 질문 하나에 갑자기. 아니 이렇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저 윤송아 작가님이 저는 한마디로 딱 이 단어가 생각나. 보석. 아이고. 우아하면서도 단아하시고 그러면서 아름답고 청초한 미모를 가진 우리 화가이자 배우신데 제가 잠깐 양력도 준비했어요. 아, 네. 제가 팬입니다. 우리 윤송아 작가님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면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익대학교 미대 회화과 서양화 네. 전공하셨고 또 홍익대학교 우리 대학원 의상 디자인학 석사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인성 배우님이 나왔죠. 괜찮아 사랑해의 그 낙타 시리즈, 그죠? 낙타가 사실 네.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으셨고 지금 아트테이너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고 가장 선두주자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윤송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려드려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해야지 우리 작가님이 직접 하시기 조금 쑥스럽잖아요. 프랑스 국제 앙드레 말로 협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화 아티스트 프로젝트 우수상, 또 그 전에 또 한국문학예술상 미술 부문 수상하셨죠. 또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NFT 아트상 받으셨고 낙타 시리즈로 유명하십니다.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또 최근에 패션 우리 세계 4대 패션쇼로 손꼽히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 여성복 브랜드 트리플루트와 아트 콜라보레이션. 네네네. 이 박수 쳐야 됩니다. 아우, 우리. 부끄러워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라이브 페인팅도 하시고 또 뉴욕 패션 위크 말고 밀라노 그 전엔 밀라노 패션 네, 위크. 밀라노 패션 위크와 뉴욕 패션 위크 그리고 한국에서는 패션 코드에서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 계속 미술을 꼭 미술 전시장 안에서만 갇혀서 어떻게 보면 전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좀 선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션에서 또 선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야구 선수 류현진 씨와 또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또 그런 식으로 또 체육계에서도 또 아트를 선보일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저를 알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의 확장 그리고 미술계의 어떤 팬덤을 더 일으키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다른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가 멀티테이너다, 멀티 아티스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윤송아 작가님을 재조명해야 된다. 이미 조명받고 하셨지만 또 재조명해야 된다. 너무 지금 국제와 국내를 오가면서 맹활약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또 이 방송 보실 유튜브 구독자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윤송아 작가님께 우리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윤송아 작가님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작품 꿈꾸는 낙타는 우리 작가님의 대표 작품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잠깐 그 작품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 제 꿈꾸는 낙타 시리즈는 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나왔던 작품인데요. 정말 제 어깨 위에 삶의 무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 주변을 봤더니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너도 나도 우리도 우리 모두가 다 너무 힘든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 현대 사회가 마치 저한테 사막같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곳이라 느껴졌고 우리가 다 낙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애장하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성공하고자 하는 CEO들은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뭐 어머니라 하면 자식을 뭐 짐이다 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들 때문에 그만두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수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 페르소나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윤송아 작가님 팬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윤송아 작가님의 그 자간 노트를 제가 보고서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타는 오늘도 고독을 껴안고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 희망과 그렇죠?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진짜 그림에서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작가님이라는 거 정말 좀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철학이 있는 철학가와 어떤 그 예술가의 그 경계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고, 그러면 우리 예술 활동하시면서 뜻하지 않은 좀 어려운 점이나 그런 위기가 있으셨을 때는 좀 극복을 하는,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미술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불경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 참 많이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미술을 선택할 때만 해도 화가하면 굶어 죽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있는 집 자식들만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올림픽 종목 중에서 스포츠로 따지면 미술은 역도 같은 종목이다. 정말 금메달 아니면 힘든. 근데 예를 들면 뭐 제가 했던 배우 쪽의 엔터테인먼트 계통은 농구나 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조연들도 우리가 이름을 다 알고 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미술계가 많이 커지면서 미술 시장도 좋아졌고, 그리고 젊은 미술 작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10년 전부터 막 이렇게 그 운동에 가담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콜라보도 많이 했어요. 뭐 삼성전자랑 콜라보를 해서 뭐 스피커도 내고 포스코 스틸 유니언도 콜라보를 하고, 그리고 뭐 향수도 콜라보, 이런 식으로 대중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패션위크 같은 데서도 뭐 선보이고, 그리고 또 정부도 앞장서고 있어요. 소울 마이 소울이라고 서울시를 알리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인도에서 서울시를 알리는 어떤 행사에서 제가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서울을 소개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움직임이 꼭 K-팝 아이돌이나 그쪽 시장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K-아트도 바라보는 시장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든 거는 처음부터 힘들었고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선배된 입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후배 작가들이나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까지도 좀 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렇죠. 진짜 후배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미술에 그 조예가 있어서 화가로 진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그 구심적 역할을 하는. 그게 또 안타까운 게 일부 화가들은 막 블로그 보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쉽게 전수를 하고 쉽게 작품 판매를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만스럽게. 그렇지만 연예인 화가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의 홍보대사들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시를 더 활성화되고 그들이 아트페어 옴으로써 어쨌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멀티적인 그런 면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저 선두주자로서 아트테이너, 그죠? 우리 진짜. 그래서 저는 원래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오던 분이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그림을 그리던 분이 방송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바시 이런 데 나와서 막 강의도 많이 하고 뭐 예능도 많이 나오고 해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왜 의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들,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가 법률 상식이 늘고 의학 지식이 늘잖아요. 그렇게 미술 작가들도 전체 다는 그럴 필요 없어요. 몇몇 분들은 연예인형 작가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늘 아까 세 가지 기쁜 축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작가님이 또 연기하셨던 영화 진범이 맞아요. 역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한국 영화 부분 1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진짜 우리 섬세하게 연기하시거든요. 윤송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윤송아 작가님 연기를 진짜 극찬하고 싶은데, 그 소회가 좀 어떠신지, 우리 진범이 이렇게 1위를 하는 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음이 어떠신지. 우선 굉장히 놀라운 게 201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대작들에 밀려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큰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밀렸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가면서 이게 작품이 워낙에 탄탄하고 좋다 보니까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괜찮은 작품은 사람들이 알아보듯이 결국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젠간 된다, 이런 걸 제가 실감하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많은 신문 기사에서 뭐 밑에 뭐 몇백억 영화를 제끼고 막 이렇게 뭐 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했었는데, 저도 너무 신기했고요. 2019년도 개봉 영화가 이제 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입소문의 효과가 그렇게 약간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빛을 봐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네. 물론 이제 모든 연기자분들과 감독분들도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또 하셨겠지만, 네. 윤송아 작가님 또 윤송아 배우님의 어떤 저력이 아니었는가 싶고, 아이고. 역주행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원래 숨겨져 있던 걸작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그러면 작가님 네. 오늘 전시하신 작품들 조금 일어나서 뭐 네네네. 제가 낙타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다, 색감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이 꿈꾸는 낙타의 시리즈의 특징은 낙타들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컬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진짜 컬러는 이렇지 않아요. 메마른 나무에 이렇게 황량한 사막 혹은 지금은 바다와 우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눈을 감고 같은 풍경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미래도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 그림마다 테마가 있는데 이 시리즈는 어린 왕자에서 이때서 제가 좀 가져와서 보면 장미가 있어요. 이쪽에서. 제가 이제 드라마 작가 노희경 작가님의 작품이자 SBS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작품에서 조인성 씨의 대사 속에 내 작품의 의미가 녹여져 있는데요. 보면 이제 밤에 낙타가 이렇게 나무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낮에 끈이 풀려져 있는데 낙타가 도망가지 못해요. 그게 밤에 묶여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녹여서 드라마와 콜라보를 한 건데요.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미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발목을 붙드는 거는 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무 대신 장미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그리운 모습, 그래서 장미 꽃잎이 뭐 이렇게 물고기가 돼서 다른 행성으로 이렇게 오는 좀 판타직한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화려해지기도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작업한 신작인데요. 한 공간 안에 낮의 낙타와 밤의 낙타를 이렇게 넣었어요. 사실 이렇게 다른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공간을 넘어선 어떤 사랑 이야기와 같은 어떤 판타직한 요소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네, 너무 멋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 기분을 표현한 것 같은 작품이네요. 이 말씀하시죠. 인드림 시리즈에서는 낙타가 삶의 무게가 조금 낮아져서 혹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바타에서 영감받은 작품인데 아예 다른 친구로 둔갑을 하기 시작하기도 해요. 기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시장에는 지금은 없는데 곰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사슴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동물들도 나오고 친구도 만나고 본인이 다른 동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로 우리 윤수아 작가님 설명 너무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이제 윤송아 작가님 화가로서, 배우로서 아시겠죠? 정말로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석 같은 작가이다, 화가이다, 그리고 배우다. 그래서 제가 요 질문 좀 드릴게요. 앞으로 혹시 우리 윤송아 작가님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분야나 예술적 목표가 또 있으신지, 향후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또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한다라기보다는 계속 미술을 할 생각이에요. 저는 죽어서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전파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뭐 패션 콜라보도 해봤지만 이 다음으로는 아트 디렉터로서도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트를 또 새롭게 어떻게 영역 확장을 할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또 방송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트 디렉터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어떤 비전, 그런 꿈. 저는 왠지 우리 윤수아 작가님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잘 되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진짜 우리 미술계에 진짜 큰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으로 이미 지금 성장하셨고 이미 하시고 계시면서 더욱 이제 영향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이시면서 화가이시면서 배우로서 우리 윤송아 작가님을 응원하는 전국에 있는 우리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죠. 보고 할까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림을 좋아했던 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기가 없고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화가의 길을 계속 내가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불안감을 떨치시고 그냥 처음부터 하고 싶은 거 그냥 빡 지르면서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길은 반드시 열리니까요. 그냥 무조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그럼 좋은 세상이 펼쳐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열심히 또 달리는 윤송아 작가 될 테니까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때론 꾸준함도 해주시면서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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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번 설명드리고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작품해드리고 할 예정이에요. 네, 이번 개인전은요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포부갤러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낙타 시리즈 작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꿈꾸는 낙타 시리즈고요. 왼쪽은 인테리 시리즈인데요. 먼저 제 꿈꾸는 낙타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들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짊어지고 있는 짐 혹은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는 삶의 무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의존하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수가 돼서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응원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꾸는 낙타 시리즈 자세히 보시면 낙타들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막이고 메마른 나무인데 굉장히 컬러풀하고 좀 풍요롭고 화려하고 뭐 이런 색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실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현실도 미래도 달라진다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드림 시리즈로 들어가기 전에 딱 8점밖에 제가 작업을 하지 않은 면류관 시리즈에서 이 작업은 위아래로 8개가 이어지면서 멀리서 보면 면류관이 되는 쉐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돌가루가 붙여져 있는 형태고요. 가시가 굉장히 이렇게 나무가 가시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낙타는 가장 생존력이 강한 동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막에 정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아주 조그만 수분과 아주 조그만 영양분을 수를 조금 가죽으로 진화하고 위장이 굉장히 단단하게 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른 나무까지 가시를 씹어먹을 때 이 아이도 굉장히 아프고 때로는 입술에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씹어먹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면류관 시리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두바이 갔죠? 두바이 타깃을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얼마 뒤면 또 사우디에이션 이슈를 하게 되는데, 또 좀 타깃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낙타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고단하다, 왜 이렇게 나는 항상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온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잠깐 낮잠을 자고 어떤 꿈속에서 깨어난 모습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꿈속에 있는 모습을 특이하게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했고 우리의 현실을 동화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꿈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때문이에요. 그리고 낙타는 사막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런 럭셔리한 침대, 소파에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제 콜라보 와인도 있고 뒤쪽에 제 콜라보 향수도 있는데 한번 시향도 해보시고 립도 자세히 보시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